전반적으로 시장은 조용한 가운데 어제 잠깐 소개를 드렸었던 GK 롤업 코인들, 예를 들어 젠이라든지 미나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터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좀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해당 코인들 크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분석들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향방을 확실하게 가를 수 있는 것이 미국 기준으로 발렌타인데이 때 나오게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겠죠. 다시 한번 운명의 주를 맞이하게 되는 암호화폐와 미국 증시들,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보시다시피 게리 겐세이 씨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크라켄 사태 때문에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게리 겐세이 씨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 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먹는 스테이크랑 암호화폐 스테이킹이랑은 또 다르다라면서 이런 식으로 영어 강조까지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게리 겐세이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적당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암호화폐가 뭡니까? 저희들이 응원하는데 아직까지는 힘이 약한 암호화폐를 일진이라고 볼 수 있는 SEC가 계속해서 때리면서 삥을 뜯으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죠. 자, 아무튼 이 SEC의 이런 조치 때문에 스테이킹 관련된 코인들,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 등이 하락 강세를 보였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장세가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장세가 안 좋았을 때 우연히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자, 아무튼 이런 SEC의 조처에 대해서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는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SEC가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다는 여전히 견고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SEC의 조치는 스테이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에이다와 같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플랫폼이 고객을 위해 스테이킹 서비스를 구조화한 이 방식 때문에 크라켄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다음 행보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정부가 스테이킹 규제를 강화할 경우 에이다의 모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모델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근데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실제로 몇 차례나 한 말이 무엇입니까? 비트코인 빼고는 전부 다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겠죠. 자, 그리고 크라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EC가 왜 우리를 타겟으로 삼았느냐? SEC는 우리의 레버리지를 포함한 모든 재무 상황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약해 보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SEC와 싸우지 않은 것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힘이 없으니까 숙이고 들어갔다라는 것이겠죠. 스테이킹도 그렇고 여러 암호화폐들도 그렇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활용 및 거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EC가 관련된 규제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 크라켄이 그것을 어겼다, 그래서 벌금을 물었다라고 한다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규제를 만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하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옵티미즘,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에어드랍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토큰 총 공급의 19%를 뿌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5억 9천만 옵티미즘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있었던 하락세 속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코인이 있었으니 라이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좀 오래된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데라, 해시그래프.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저번 달에 상승하긴 했었는데 저번 달에만 60% 상승,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하락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눈앞에 강력한 저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뚫게 된다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강력한 저항을 한 번에 뚫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들고 갈 만한 코인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헤데라 해시그래프 팬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하네요. 한때는 또 날렸었는데 헤데라 해시그래프. 이어서는 매틱 차트인데요. GK 롤업들 지금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매틱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강력한 저항에 걸터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저항선 혹은 저항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1달러 36센트 정도 이 위를 깨고 올라가서 안착한다면 지속적인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 저항선에서 밀려 내려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계속해서 꼬리를 남기고 있죠.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러 1달러 10센트 선까지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지지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긴 한데 이게 무너지면 골러갈 수 있다.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구조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면은 결국은 1350달러 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비트코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도 일단 현재 모습은 약해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약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반등 여부에 따라 가지고 테스트를 하러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지 비트코인에게 달렸다. 자, 그 다음으로는 후오비가 블러코인 상장한다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도 블러를 상장하니 많이 소문이 많이 있는데, 자, 블러 상장 펌핑 한번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이어서는 미국 몬태나주에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미국의 여러 주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장려하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MF, 여전히 엘살바도르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있나 봅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나서 지금 시간이 꽤 흐르는데 아직까지도 경고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법정화폐 리스크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언론들이 뭘 했습니까?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엘살바도르가 조만간에 파산할 것이다. 국가가 부도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몰이를 했었는데, 실상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해진 기한 내에 일단 빚도 갚았고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특히 관광업 같은 경우는 크게 흥하고 있다라고 엘살바도르의 이 대사가 나와가지고 몇 차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엘살바도르가 파산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기사를 내보냈고, 밑에는 댓글들이 어땠습니까? 대통령을 조롱하는 여러 댓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정정보도 이런 거는 내보내고 있지 않죠. 그러자 IMF가 안절부절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엘살바도르를 따라갈까봐. IMF 보란듯이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올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이어서는 동향 및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분석 같은 경우는 중구난방입니다. 이렇게까지 의견이 많으면은 굳이 내가 분석을 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냥 그래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전에 앞서서 미국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만약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면 미국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달러의 반등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 주에 크게 암호화폐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OR, 비트코인 자동 매매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는 다음 반감기 2024년 5월까지 비트코인 가격 35만 달러까지 간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5만 달러. 와, 이거 뭐야? 소주 한 잔 걸치셨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T 아날리스트. 엄청난 떡상 매니아였죠. 항상 비트코인 달라라 간다라고 1년 365일 분석을 올렸었던 이 양반이 해당 회사의 대표라고 하네요. 야, 몰랐네 이건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 5월달까지 35만 달러. 자, 미국이 그리고 달러가 박살이 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유명 분석가이자 유튜버 제퍼슨 피지논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이제 15,500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자, 물론 최악의 경우 10,000달러 근처까지 떨어지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직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올해 최저점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15,500달러보다는 위의 수준에서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트코인이 25,000달러를 돌파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 셋이다. 10,000달러까지는 갈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투자자들은 적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횡보를 할지 모르죠. 그러면은 해당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거시경제 지정학적인 위기 뉴스를 보시면은 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나온 기사 보니까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미국이 부채 상한 한도 조절을 실패하는 데 가능성을 두고 또 국가가 셧다운되거나 혹은 이 부도가 나는 사태까지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하더라고요. 뭐 사실 결국은 합의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빚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자산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현재 비트코인 상황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펀딩 비율이 마이너스, 즉 숏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상하게 바이빗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000만에서 3000만 달러 상당의 롱을 치다가 청산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대로 된 반등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이러한 현상이 멈춰야 된다. 바이빗까지 포함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숏 쪽으로 기울게 된다라면은 그제서야 반등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분석, 지미 분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주요 지지선에 거의 다다랐는데 이번 주가 분기점이다라는 것이죠. 반등 갈 것인가, 지지 깨고 떨어질 것인가. 긍정적인 분석들을 먼저 보자면은 타이탄 오브 크립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언제나 긴 하락장에서 추세 전환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와리가리 때리는 혹은 변동성이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을 종종 연출해 왔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해서 결국은 상승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JJ 사이클스 분석가 같은 경우도 앞에서 봤었던 주요 지지 구간의 비트코인이 다다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지 구간 테스트뿐만 아니라 추세 돌파 후 리테스트가 되면서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해당 분석 같은 경우는 프랙탈이죠.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상승 가지하라는 분석. 이어서는 혼 헤어스 분석가의 비트코인 분석. 지금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 아래로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맞고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차트는 뒤집어 놓은 차트입니다. 뒤집어 놓은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비트코인은 계속되는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내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21,52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방향이 갈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토니 기니아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결국 비트코인이 2400달러까지 훅 1차적으로 떨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누구 말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은 양쪽 다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고 맞고 크게 상승해서 올라가는 척 했다가 떨구면서 다 잡아 족치는, 숏도 잡고 롱도 잡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중구난방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없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차트 안에 앞으로 나오게 될 뉴스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비밀이 차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이번에 제대로 맞춘 분석가는 어떤 분석가가 될 것인가? 조만간에 개봉박도 기대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주말에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롭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